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스포츠토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위니옹과 아약스입니다. 위니옹은 이번 유로파리그 무대에서 인상적인 홈 경기력을 보이며 강팀들을 연달아 꺾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니스와 브라가 같은 수준급 팀들을 홈에서 잡아낸 경험이 있으며 홈에서의 강한 경기력을 바탕으로 아약스전에서도 승리를 노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핵심 수비수 로스 사익스가 징계로 결장하는 것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사익스는 위니옹의 수비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그의 부재는 상대적으로 불안한 수비진을 더욱 흔들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위니옹은 공격에서 좀 더 적극적인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통해 빠른 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아약스는 최근 리그에서 3연승을 기록하며 경기력이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의 부진을 벗어나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조직력이 살아나는 흐름이지만 유럽 대항전 원정에서는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룹 스테이지 원정 경기에서도 1승 1무 2패를 기록하며 원정에서의 약점이 드러난 만큼 이번 벨기에 원정에서도 승리를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력을 고려하면 적어도 득점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브라이언 브로비와 스티븐 베르하이스, 스티븐 베르바인 등 아약스의 공격진은 위니옹 수비의 공백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두 팀 모두 공격적인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니옹은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보였으며 아약스 역시 최근 경기력이 살아나면서 원정에서도 적극적인 플레이를 시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위니옹의 수비 공백과 아약스의 원정 불안 요소가 맞물리면서 두 팀이 한 골씩 주고받는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플레이오프 1차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두 팀 모두 무리하게 리스크를 감수하기보다는 2차전까지 승부를 끌고 가려는 전략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무승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승부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미트윌란과 레알 소시에다드입니다. 미트윌란은 현재 덴마크 리그가 휴식기에 접어든 상황이라 공식 경기를 치르지 못한 채 친선 경기만으로 경기 감각을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훈련과 연습 경기를 지속적으로 치렀다 하더라도 실전 감각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유럽 대항전에서 미트윌란은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 하지만 그룹 스테이지에서도 홈 4경기 중 단 1승만을 거두는 등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경기 감각 부족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시에다드는 최근 리그에서 부진을 겪다가 오사수나와 에스파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원정 경기에서는 여전히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리그 원정 경기에서는 결정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고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상대인 미트윌란이 오랜만에 공식 경기를 치르는 만큼 경기 감각 차이를 활용해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만들려 할 것입니다. 다비드 실바, 미켈 메리노 등의 경험 많은 선수들이 경기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미트윌란이 홈 2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나서겠지만 경기 감각 부족으로 인해 소시에다드에게 주도권을 내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소시에다드는 원정 경기에서 신중한 운영을 펼치며 실점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두 팀 모두 신중한 운영 속에서 한 골씩 주고받으며 무승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경기는 1-1 무승부로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페네르바체와 안더레흐트입니다. 페네르바체는 그룹 스테이지에서 예상보다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수비 불안으로 인해 실점이 많았고 승점을 꾸준히 쌓지 못하면서 조 1위를 차지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수비 보강에 집중하며 전력 강화를 이뤘고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는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홈에서는 상대를 압박하는 강력한 경기 운영을 펼치는 팀인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적인 운영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안더레흐트는 유로파리그 초반에는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별리그 막판 두 경기에서 연달아 패배하며 흔들렸습니다. 특히 중요한 순간에 집중력을 잃으며 승점을 잃었던 것이 뼈아팠습니다. 최근 리그에서도 경기력이 다소 떨어졌고 핵심 수비수 얀 베르통원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수비 조직력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벨기에 명문 구단답게 전력은 탄탄하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 이번 경기에서도 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페네르바체가 홈 이점을 살려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더레흐트 역시 나름의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핵심 수비수의 부재와 경기력 저하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페네르바체가 경기 후반까지 리드를 유지하며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는 페네르바체가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페네르바체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트벤테와 보데글림트입니다. 트벤테는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보이며 최근 공식전 홈 4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유로파리그에서도 홈 경기에서는 다소 기복이 있었지만 막판 베식타스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며 중요한 순간 승부를 결정짓는 능력을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홈 이점을 살려 초반부터 적극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강한 압박과 세트피스에서의 위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데글림트는 노르웨이 리그가 휴식기이기 때문에 최근 공식 경기 대신 친선 경기와 유로파리그 일정을 통해 실전 감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간 원정 경기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보였던 팀이지만 이번 트벤테 원정은 만만치 않은 도전이 될 것입니다. 리그 휴식기로 인해 실전 감각이 완전히 유지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수비 조직력에서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공격력에서는 여전히 강점을 가지고 있어 득점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트벤테가 홈에서의 강점을 활용해 경기 주도권을 잡고 승기를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보데글림트 역시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최근 실전 감각 차이와 트벤테의 홈 강세를 고려하면 원정에서 승리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트벤테가 승리하며 1차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벤테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알크마르와 갈라타사이입니다. 두 팀은 그룹 스테이지에서도 맞대결을 펼쳤고 당시 알크마르의 홈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한 바 있다. 이번 대결에서도 알크마르가 홈에서 경기하는 만큼 유리한 요소를 갖고 있지만 갈라타사라이 역시 강한 경기력을 유지하며 만만치 않은 상대가 될 전망입니다. 알크마르는 최근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유럽 대항전에서도 꾸준히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룹 스테이지 당시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갈라타사라이의 핵심 공격수 오시멘과 수비의 중심인 산체스가 이번 경기에 결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갈라타사라이의 공수 밸런스가 흔들릴 수 있으며 원정에서 승리를 노리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전력 차이를 감안하면 알크마르가 쉽게 승리를 거두는 것도 어려운 일이 될 전망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두 팀 모두 득점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지만 큰 점수 차이가 나기보다는 팽팽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갈라타사라이는 원정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으며 알크마르 역시 홈에서 쉽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결국 양 팀이 한 골씩 주고받으며 무승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PAOK와 FCSB입니다. 두 팀은 그룹 스테이지에서도 맞대결을 펼쳤으며 당시 PAOK가 홈에서 0대1로 패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특히 PAOK는 상대팀 FCSB의 핵심 공미 다리우스 올라루가 후반 56분에 퇴장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34분 동안 동점골을 넣지 못하는 무기력을 보였던 점이 뼈 아팠습니다. 이번 재대결에서도 PAOK가 서력을 다짐하고 있지만 전력적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PAOK는 최근 홈에서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공격진의 핵심 자원인 키릴 데스포도프가 부상으로 결장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는 팀의 공격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빠른 돌파와 날카로운 마무리를 보여주는 선수인데 그의 부재는 PAOK의 공격 옵션을 상당히 제한할 것입니다. 반면 FCSB는 조별리그에서 PAOK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경험이 있는 만큼 자신감을 갖고 이번 원정길에 오를 것입니다. 다만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적으로 안정된 운영을 펼치며 무리한 공격보다는 실리적인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PAOK가 홈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하겠지만 FCSB가 탄탄한 수비와 빠른 역습을 통해 기회를 노릴 것입니다. 전력상 큰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PAOK의 핵심 공격 자원 부재로 인해 공격에서 결정력을 보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FCSB가 조별리그 때와 마찬가지로 PAOK 원정에서 한 골 차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큽니다. FCSB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포르투와 AS 로마입니다.
포르투는 최근 경기력의 기복을 보이며 리그에서도 선두 경쟁에서 밀려난 상황이고 새 감독 체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마는 세리에 A에서 8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며 확실한 반등을 이루고 있지만 여전히 원정 경기에서의 불안 요소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포르투는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지만 최근 수비에서 조직력이 흔들리고 있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공격진에서도 득점력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으며 중요한 경기에서 결정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로마는 세리에 A에서의 상승세를 유로파리그에서도 이어가려 하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에서의 집중력 저하로 인해 예상보다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포르투 원정은 유럽 대항전에서 항상 쉽지 않은 일정이었기에 로마 입장에서도 승점 확보에 대한 부담이 존재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두 팀 모두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고 공격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실점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큽니다. 로마가 최근 경기력에서는 앞서 있지만 원정 경기라는 점과 포르투의 홈 강점을 감안하면 팽팽한 균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두 팀이 한 골씩 주고받으며 무승부로 1차전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토토를 처음 접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 스포츠 토토를 좋아하시지만 적중률이 낮아 고민이 많으신 분, 경기 시작 전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수익을 위해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돈 날리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 영상들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